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S&P나 무디스까지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 모두가 미국의 강등에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확실히 시장 조정의 빌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브로입니다. 6일 전쯤에 달팽이 분들과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피치 강등에 이어서 무디스까지 미국 은행에 대한 경고장을 또 날려왔어요. 그 이후부터는 미국장도 국내장도 지금 모두 힘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달팽이 구독자분들도 내용을 듣기만 하시는 것보단 댓글로 직접 남겨보세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지 아니면 뭐 연착륙을 할 것 같은지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현 경제의 팩트만을 가지고 양쪽 모든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자료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S&P 500 기업들의 수익성,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S&P 500 기업들의 이제 90%가 실적을 다 발표한 상태예요. 뭐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료를 보고 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결과가 어때요? 굉장히 나빴죠. 작년만 해도 이렇게 노란색을 띠면서 전반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해 들어 어때요? 빨간색을 띠면서 확 감소하고 있죠. 2019년, 202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미국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요? 기업 실적이란 게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실제로 긴 횡보나 하락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 시장은 우상향을 했어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고 저렴할 때 한 주라도 더 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 최대로 돈이 몰리는 이 S&P 500 시장에도 실적 한파가 실제로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주장도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주장도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업들의 실적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걸 우린 직접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어때요? 3분기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거든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 어땠어요? 다음날 주가 무조건 올랐습니다. 다음날 기사 또 어떻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급등한 거다, 올랐다,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왔죠.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한 자료를 보면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이런 생각 드셔야 돼요.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속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입니다. 속고 있었으니까요. 주식 투자 입문이 혹시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 바닥의 국룰이기도 해요. 이게 기사만 보고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장 주가가 오를 땐 그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기사가 많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접 과거랑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완전 딴판이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걸 가지고 실적이 뭐 엄청 좋다면서 조금 과대포장된 기사들이 근래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모르는 건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실 거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 자료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야 진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젠 전문가분들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80% 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대요. 결국 좋은 실적을 냈다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영 아니죠. 실적이 컨센보다 전체적으로 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즘 주가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속여도 시장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 기업들의 실적 허들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기업들이 80% 넘게 좋은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화도 좀 나더라고요. 국내나 미국이나 결국 컨센을 만들어가고 기준점을 잡는 건 누구예요? 이해관계상 조금 뭐 전문가분들, 높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요즘 모든 회사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치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고 주식시장이 바로 떡상할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S&P에 상장된 기업 중에 80%가 예상 실적을 뛰어넘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상 실적을 뛰어넘은 것 뿐이지 아까 자료를 보신 것처럼 좋은 실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속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실적 허들, 실적 기준점이 굉장히
굉장히 낮게 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까요? 사람들의 머니가, 사람들의 돈이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야 자신들의 수수료를 더 벌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더 이상의 말은 아껴두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100% 맞아떨어지는 전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포장 없는 사실적인 자료를 원할 뿐이에요. 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포장된 전망, 포장된 정보를 더 부각시키는 기사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판단에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공부도 공부지만 너무 미디어에 나오는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한 5 정도 좋은 걸 10 정도까지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미디어라는 거,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한테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외치는 반도체나 2차 전지에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팩트를 공부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젠 기업들에 관련된 실적 면에서도요, 좋은 식으로보단 안 좋은 식으로 기사가 나올 가능성, 표현될 가능성이 어제보다 한층 더 높아진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료를 보신 것처럼 시장이 조정이란 명분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월가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화면의 사진처럼 미국의 S&P 500 기업의 이제 3분기, 4분기 이익에 대한 전망이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처럼 앞으로도 더 안 좋은 쪽으로 얘네가 수정해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향후에 알고 있다가 당하는 거랑 모르고 있다 당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놔야 될 건 이거 같거든요.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긍정적인 쪽이었다면 당분간 부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 같아요. 저처럼 주식을 좀 값싸게 모아서 배당을 늘려가는 장기 투자자분들에겐 오히려 잠깐이나마 기회의 장이 찾아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왼쪽 사진이 이제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시장에서 추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예요. 보시면 확실히 내년 1분기 FOMC 회의도 시장이 조금 매파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장 자체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고, 평소보다 더 늦어질 거라고 시장도 지금 점점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보시면 원래는 내년 3월쯤으로 시장이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이젠 내년 5월 달로 움직여버린,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 더 늦춰졌어요. 이것만 보면은. 이 자료도 시장이 조금 더 매파적이 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확실히 부정적으로 변화돼 가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연착륙으로 경기 침체가 깊지 않게 지나갈 것 같으신가요?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독자분들께 댓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각자만의 투자관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이자율을 같이 올려나가면서 시세 차익을 도모하는, 결국 장기 투자를 고수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주식을 사긴 하지만 어느 달엔 조금 더 사보고 어느 달에는 조금 덜 사보고 이렇게 템포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래는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저는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달팽이 분들의 짧은 댓글 한 줄이 하루하루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조심하세요. 저는 작년에 차가 침수될 뻔해가지고 오늘은 지하주차장이 안되고 밖에다 세워두려고 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